구한 말. 조선의 여성은 남성의 가치관이 내면화된 대상으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서구 열강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찾아온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과 인권, 민주주의 개념에 점차 눈을 뜨게 된다. 수많은 여성 운동가들의 희생으로 마침내 1918년 영국 여성들은 최초의 참정권을 쟁취하게 된다. 그리고 서양의 여성 해방 운동의 바람은 개화기 조선으로도 불어온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근대의 여성들. 사람들은 그녀들을 신여성이라 불렀다. 나혜석, 김일엽, 김명수는 동갑내기 신여성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글쓰기와 창작 활동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으며 엘렌 게이즘을 실천한 1세대 신여성이었다.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 봉건적 결혼제도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는 것. 여성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신여성은 봉건적 가치관과 충돌하며 탕렬하는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된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은 여성들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했다. 김명수는 근대 여성 문학의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등단 작가다. 소설, 시, 희곡, 번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집필 활동을 펼쳤다. 김명순의 창작 원동력은 남성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다. 기생첩의 딸. 일평생 김명순을 따라다닌 꼬리표였다. 무엇보다도 듣기 싫은 첩이란 이름을 듣지 않을 정숙한 여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나는 다른 집 처녀가 가지고 있는 정숙한 여자의 딸이란 팔자가 아니니 그 대신 공부만을 잘해서 그 결점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김명수는 출생신분의 한계를 실력으로 뛰어넘기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1915년 일본 유학 중 당시 19살의 김명수는 조선인 이응준으로부터 데이트 강간을 당한다. 그것을 다룬 유일한 작품이라고 하면 1924년에 쓴 탄시리와 주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완의 소설인데요.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일본의 작가 나가니시 이노스케라고 하는 작가가 쓴 너희들의 배후에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23년에 쓰여졌는데 24년에 우리나라의 매일신보의 이익상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서 실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권주영이라는 여성이거든요. 탄시리와 주영이에 나오는 그 주영입니다. 김명순이라고 하는, 그의 호가 탄실이잖아요. 그래서 김명순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한 왜곡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종의 대항소설로서 탄실이와 주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탄실이와 주영이는 다르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은 현재를 다룬 전반부와 과거를 다룬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재에서는 그 자기를 강간했던 태영세라고 하는 그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서 이복 오빠인 김정택이 쥐 같은 작은 그런 아주 폄하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후반부에 가서 강간당할 그 시점에 와서 작품은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는데 그 중단된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15년에 당했던 강간이 24년 그 작품을 쓸 때까지도 전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와 직면할 수 없어서 작품을 중단하게 된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조선으로 돌아온 김명수는 성폭력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글쓰기에 몰입한다. 그리고 1917년 단편소설 의심의 소녀로 조선문단에 정식 등단한다. 그녀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도 전에 김명순의 뛰어난 문학성은 남성 문인들의 질투와 시기의 표적이 된다. 김명순을 향한 인신공격과 작품 폄하는 그녀를 조선 문단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시켜 나간다. 김명순의 작품을 청춘지에 추천한 이광수마저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당시에 등단한 유일한 여성 작가가 김명순이었고요. 또 더욱이나 그녀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또 각종 그 문학 잡지에 인기리에 작품이 연재되는 인기 작가였다고 하는 그런 점들이 그 이유가 되었는데 그녀가 첩외소생이라고 하는 나쁜 피를 들먹이고 또 일본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한 순결을 잃은 그런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성이라는 데 공격이 집중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저에는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시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이런 그 흙수저의 이러한 그 김명순의 신분 이런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미주의다 하면은 그 미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그런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김명순의 시나 또는 소설은 이러한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미주의 문학이 김명순과 김동인과 또는 임노월 이런 분들이 지향하는 문학 경향인데 이러한 문학은 일종의 퇴폐다. 이래서 이광수나 또는 방정환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천도교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김기진은 우리나라 그 프롤레타리아 비평가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사실주의와 이런 데에 아주 반하는 반민족주의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주의 문학을 멸절시키자라고 하는 비평문을 발표하고 이분들이 연대해서 김명순 주기에 나선 겁니다. 되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 잡힌 목숨이 아직 남아서 오늘도 괴로움을 참았다. 유리관 속에서 춤추면 살 줄 믿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다기에 미덥지 않은 세상 살아왔었다. 지금 이 되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 생장되는 이 답답함을 어찌하랴. 미련한 나. 김명순이 삶이 어떻게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배려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다 보도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성 혐오가 바탕이 된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행히 요즘은 여성 연대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정면으로 비판해서 나서는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갓건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이 김명순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의식을
사람들을 일깨우는 운동이나 일종의 계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진다면 김명순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7년에 작가로 정식 등단을 해서 작가로서 우뚝 선 그런 강인한 인간 의지, 어떤 의미에서 인간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승리했기 때문에 더더욱 남성들의 공격이 더 심해졌다고 보지만 이렇게 어떤 상처를 끌어안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많은 그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